새로운 느낌의 전세 사기네 이거는. 세입자리 뺏겨먹으려는 집주인의 횡포가 원상복구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랫바다 원래 그랬는데 웃기면서 내 돈으로 뺏겨먹으려고 막 그랬더니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원상인데 이제 연행돼서 이렇게 부동산은 모르겠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맡겨놓은 사람처럼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헛소리를 사실 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영상을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었거든요.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려고 했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옛날 집은 오피스텔이었고 2년 계약으로 처음에 살았는데 1년 뒤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뭐 걱정은 안 한 게 그분이 전세로 계속 두려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연장하는 거는 걱정이 안 됐고 그 집을 보고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집에 있었어서 얼굴을 뵀었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분으로 보였어요. 24년 11월까지였고 계약 기간은 7월에 저는 나갑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벽지랑 블라인드를 내가 살면서 훼손을 했으니까 그거는 내가 원상복구 의무를 지고 나가겠다, 교체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9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고 저는 10월 말에 남편이 여기 세대주로 오고 저는 아직 그 집에 세대주를 유지하되 몸은 여기 와 있었어요. 11월 12일까지가 원래 계약 기간이어서 그 전에 미리 뺀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도 그 전에 들어오려면 들어와도 된다라고 중개사분한테 말씀을 드려놨었고 중개사분도 좋아하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배경은 이렇게만 이사가 진행이 됐으면 하다 보니 그게 아니게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열받는데? 자, 이제 일이 어떻게 꼬여가기 시작했냐면 사고가 나기 전에는 사건이 있습니다. 징조가 있어요. 진작부터 나타났었어요. 어떻게 나타났었냐? 세입자가 새로 구해지고 나서 11월 11일에 들어오기로 했었거든요. 저는 12일까지였고 그 사이에 자꾸 부동산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 장판은 안 가냐? 도배도 천장은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자꾸 저한테 뭔가 왜 그러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뭔가 덤탱이를 씌우려는 그런 제스처를 자꾸 취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망가뜨린 게 없으니까 내가 갈아줄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약간 꼬리 내리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그냥 전화 끊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찜찜했던 거야. 이 세입자를 뺏겨 먹으려는 집주인의 횡포가 그때부터였던 거야. 그게 부동산이 물어본 게 아니었어.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는데 10월 말에 짐을 여기다 몇 개만 두고 이사를 갔고 사실 저도 점유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야지 저도 대항력이 생기는 거니까 짐 두고 이제 나왔고 그 사이에 도배랑 블라인드는 11월 초까지 새로 교체를 완료를 했었고 부동산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엄연히 제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제가 이사를 나갔다고 말을 안 했어도 되잖아요.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배려했을 뿐이거든요. 미리 뭐 너네가 뭐 준비할 거 있으면 해. 내가 나갔으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다 배려하면서 냅둔 건데 교체됐는지 자꾸 자기가 나보다 먼저 확인을 하고 뭔가 되게 좀 엄청 신경 쓰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 대출을 어느 계좌로 갚아야 되는지를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은행에 물어봤더니 내 계좌로 주면 그럼 그거를 내가 은행에 갚는 거라서 나한테 주시면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뭐 우편물 받았다네요 거기로 보낸대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부터도 이상했어. 이것도 나중에 그래서 일이 점점 스노우볼처럼 하나하나 커지기 시작해요. 이런 헛소리를 사실 하시기 시작하시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또 배려를 하겠다고 제 딴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11월 9일까지 짐을 다 남은 거 빼줄 테니까 11월 10일에 입주 청소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점유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배려를 한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도 자꾸 부동산에 전화해서 입주 청소해야 되는데 왜 짐 안 빼냐. 그래서 제가 9일에 빼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서요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하는 게 자꾸 뭔가 저에 대한 의무를 제 스스로 추가하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뭔가 맡겨놓은 사람처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고 둘리가 돼버리신 거예요 모두가. 짜증났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저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오는 건 없어서 냅뒀죠. 11월 9일까지 제가 짐을 빼드렸고 10일에 입주 청소도 하셨고 그러고 이제 11일이 됐습니다.
이미 저는 짐을 다 뺐으니까 안 갈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돈을 안 주는 상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전입을 안 빼니까 그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상식적으로 저한테 돈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안 줄 일이 사실 없잖아요. 아침에 부동산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블라인드가 새 거가 맞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엄청 깨끗했거든요. 망가진 흔적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말했잖아요. 몇 번을 집을 왔었다고. 근데 갑자기 이삿날 이러니까 이상했어요. 부동산 그 중개사분이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한테 보냈는데 그 집주인분 왈 이게 놀이끼리 해가지고 새 거가 아닌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이끼리 하다는 거는 원래 놀이끼리 했고 사실 제가 놀이끼리 한 걸로 바꿔주면 그게 원상복구거든요. 원래가 놀이끼리 했으니까 논리가 이상한 거죠.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내가 어떤 생각에서 그 말을 하는지가 티가 나잖아요. 이게 놀이끼리 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잘못한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 블라인드가 새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건데 이게 이상했어요. 뭔가 집주인이 약간 좀 마태기가 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새로운 세입자는 1시에 이사를 오기로 했거든요. 저는 1시에만 돈 받으면 돼요. 그래도 설마 보증금을 안 주겠어 했죠. 근데 그러다가 또 한 번 다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룻바닥이 이상하대요. 마룻바닥이 여기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랬다. 이사 올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는 사진이 있다. 원래 그랬다. 이사 올 때부터. 그랬더니 이렇게 얼룩덜룩한 걸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왔었어요. 몇 번을.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뭐지? 난 사진 있다 원래 그랬다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끊는 거예요. 더 연락이 안 와가지고 뭐 마룻바닥은 중개사 분이 중간에서 설명을 했고 이제 끝난 줄 알았죠. 1시부터 세입자가 이사한다 했잖아요. 1시 반인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불안해졌어요. 이제 피해를 이제 눈앞에 목도한 상황이 된 거죠. 이거는 일이 날 것 같다. 불안하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를 합니다. 부동산은 모르겠대요. 집주인한테 전화해보래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땡땡 오피스텔 땡땡온데요. 저 아시죠? 네. 보증금은 언제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집주인 진짜 뻥안 치고 이속도로 말했는데 그 마룻바닥 뭐예요? 그거 원래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는 멀쩡했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제가 지금 여러 번 몇 달 동안 이것도 고쳐달라? 이거 새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말했던 게 이 집주인이 한 말이었구나. 그때 딱 느낀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집주인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아서 제가 뚜껑이 완전 열렸어요. 완전 기분 나쁘게 제가 말을 했죠. 아니 본인이 그런 집을 사놓고 왜 우기냐. 누가 이딴 집 살아있냐. 이제 본인도 기분이 나빠졌어. 돈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쁘게 말을 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그걸 알지만 저는 어차피 대출 상환일 내일이고 신용대출 다 끌어모으면 어차피 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저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룻바닥을 나한테 우길 수가 있어. 말이 되는 걸 해야지. 부동산 중개사가 원래 그랬다고 하는 걸 말을 들어놓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차라리 저한테 그러면 증거 사진을 보내달라고 먼저 말을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두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이제 열받아가지고 나는 멀쩡했을 때 사진이 있다. 너가 증명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너가 보내라. 원래 그랬던 사진을 보내라. 보내라 이러는데 저는 그쪽도 보내라고 그쪽도 보내라고 그쪽도 보내라고 이러고 있는데 집주인이 열받아서 그냥 끊어버렸죠. 나는 사진 이제 바로 찾아가지고 보냈어. 그랬더니 날짜를 나오게 해서 보내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 나오게 캡처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랬더니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진짜 전 여기서 전의를 다 상실할 뻔했어요. 이게 돈이 안 걸려 있었으면 대화하기를 포기했을 텐데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었죠. 증거가 나오니까 더 약올랐나 봐요.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벽지랑 블라인드는 세입자 돈으로 다 새 집 만들었는데 마룻바닥을 못하니까 화가 났나 봐. 어떻게든 우기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예 미쳐가지고 그때 남편도 막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랑 저한테 제가 보낸 그 마룻바닥 사진을 역으로 보내면서 원상복구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상복구 하세요. 원상복구 하세요. 대화가 아예 안 통했어요. 그냥 진짜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몇 년 만에 사람이 진짜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는 이게 원상인데 뭘 원상복구 하라는 거냐고 보냈죠. 심지어 전화도 안 받고 돈은 안 보내고 이게 시간은 가고 이사하는 거 어쨌든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돈 못 받았으면 쳐들어갑니다. 이제 운전을 엄청 해가지고 그 집에 띵동을 하고 제가 쳐들어가요.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저는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돈을 못 받고 있다 그랬더니 일단 들어오래요. 그분들도 착하셨으니 저희가 알바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열받아서 진짜 짐 그냥 다 빼버리고 여기 내 집이다를 시전했을 텐데 그분들이 착하셔서 딱 보니까 나보다 어린 완전 극초년생이었어.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를 엄청 격양된 목소리로 이제 설명을 했죠. 막 너네 집주인 이상하니까 넌 사진을 열심히 찍어놔라. 왜요? 마룻바다 원래 그랬는데 웃기면서 내 돈으로 뺏겨 먹으려고 막 한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거 벽지도 갈아주고 블라인도 내가 갈아줬는데 그러니까 나를 완전 호구로 본다 이러면서 나는 전입을 돈 받을 때까지 못 빼주니까 너도 연락해라. 이게 목표. 너도 연락해라. 나 돈 받아야지 너가 대출 문제 안 생긴다. 이렇게 새로 이사 왔는데 집주인이 이사 가자는 소리 듣고 그거는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는 게 나으니까. 제가 운전해서 가는 중에 집주인이 한 번 돈을 저한테 보냈었어요. 하나은행 계좌로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한은행 대출이거든요. 아니 저는 신한은행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새로운 세입자 계좌로 잘못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이거야. 우편물이 온 게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계좌였는데 이름을 안 본 거지.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왜냐면 새로 이사 오신 분한테도 혹시 뭐 입금된 거 없냐 했더니 없대요. 완전 입금 사고인 거야. 돈을 더 못 받게 생긴 거예요. 이거 해결 어떻게 할 건데. 은행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로 저 상환용으로 가상계좌 발급된 거 없냐. 아니다 이거 대출은 엄청 옛날에 실행된 대출이라서 질권 설정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돈을 나한테 주면 세입자한테 주면 그 세입자가 알아서 은행에 갚는 거였어요. 입금 사고를 내신 이후에도 저한테 계속 상환용 계좌가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겠다고 자꾸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로 보낸다는 거야. 은행원도 엄청 걱정을 하다가 일단 끊고 나니까 다행히도 정상적으로 제 입출금 계좌에 다행히 보내셔서 일단 돈을 받고 상환이 일단락 되고 중개사분들이 이제 들이닥치셔서 저를 잡으러 연행하러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연행돼서 이렇게 나갔죠. 돈 받았죠? 갑시다 해서 네 연행돼서 이렇게 다행히 돈은 받아가지고 에피소드로 끝났지만 저는 휴가도 잃고 아무튼 2억이 넘는 돈을 지켰다. 큰일이 날 뻔했다 아주.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일단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한 게 거기 지역에 집이 있는 거니까 계속 거기서 거래를 할 거라서 단골 고객처럼 되거든요. 뭐 저희는 어디로든 이사 다니는 그냥 그런 유목민일 뿐이고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꾸 집주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말들을 나한테 자꾸 하게 될 수밖에 없나 봐요. 예. 그래서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 부동산 거래 원칙 1. 중개사가 내 편이 아닌 거를 명심할 것. 뭐 서류, 건축물 대장, 뭐 요즘은 납세증명서도 내잖아요. 날짜 잘 보고 다 모든 걸 의심하세요. 2번째, 돈 거래에서 배려하지 마라. 배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배려를 하면 저처럼 호구당하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배려하지 마시고 1원 한 푼이라도 손해볼 짓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돈을 못 받았는데 새로운 사람은 비번하니까 그냥 누르고 들어와가지고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있지? 3번째, 돈 거래는 대면으로 하자. 아침부터 찾아가가지고 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돈 거래는 꼭 대면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4번째, 차라리 이럴 거면 월세 살자. 진짜 차라리 월세 살면 보증금 많아야 5천만 원 하잖아요 보통. 그거랑 몇 억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맘 편하게 월세 사십시오 진짜. 그리고 몇 번째지? 아무튼 그리고 5번째는 보증보험을 꼭 들어라. 지금 불안해했던 모든 원인이 사실 보증보험을 안 들어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증보험을 꼭 드시고 저는 가입을 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은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삐빅 그래가지고 가입을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꼭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이사 나가는 날까지 사십시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작정하고 세입자를 뺏겨 먹으려는 나쁜 집주인을 만났던 얘기였습니다. 새로운 느낌의 전세 사기네 이거는. 여러분은 이런 이상한 집주인은 안 만나길 응원할게요. 제가 애곤을 다 커버한 걸로 치죠. 아무튼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